자, 루닛에 대해서 녹화 들어갑니다. 일단은 조금 더 들여다보고 기준을 좀 설정할까 했는데 어찌됐든 고점 대비해서 또 변동성의 기준이 꼬리의 변동성이 더 확장되면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 차익실현 범위도 설정을 한다라고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는 고점 대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눌림폭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눌림폭이 나오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그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할 겁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94,000원이 평균 단가죠. 전일 이제 세 번째 매수를 했고 추가적으로 매수나 이런 부분을 단행할 수도 있었는데 결론은 방금 전체가 똑같이 뭐 5%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자 나가서 7.5% 이렇게 편입이 돼 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너무 과하게 또 집중되신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기서 수익이 난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설정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추세 매매로도 좀 더 보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비중이 높으신 분들도 계셔서 그 전략까지 같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개장 초에 상황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었던 범위를 추가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고 관망으로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로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합니다. 물론 이제 양봉이면 정리할 이유가 없죠. 양봉인데 왜 차익 실현을 해요? 음봉으로 꼬리가 내려오고 또 너무 밀리면 안 되죠. 꼬리가 내려오는 구간 속에서 우리는 변동성의 기준을 잡아낸다. 그런데 어제 17% 변동이 나왔던 종목에 1% 빌리면 차익 실현합시다. 이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97,900원 공방이 나오고 있어요. 잠시만요. 이 부분을 현재가를 띄워놓고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차 이제 오전장까지는 조금 더 가져가서 보려고 하는데 뭐 비중이 너무 높아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신 상황의 분들도 같이 계시기 때문에 뭐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한 분 아니면 두 분, 한 분 정도이신 것 같은데 같이 맞춰서 대처를 합니다. 같이 맞춰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추가 매수선이 나가서 더 들어가거나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 부분이 최소 150만 주 터져라라고 이제 어제 그 공약주 기준에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이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만 우리는 아주 좋은 위치에서 신호가 나왔고 우리는 그 신호에서 충분하게 9만 원에서부터 전일 고점 98,500원까지의 변동성의 그 수익을 창출을 했고 그리고 꺾여져 내려올 때 이제 차익 실현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문자가 나가서 이제 신규 편입의 기준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4차례 분할 매수 한다는 건 무리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2차례 분할 매수 들어가는데 무조건적으로 손절이 뭐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면 무조건적인 손절보다는 2차례 분할 매수하고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라면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보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요 기준에서 루닛 150만 주만 실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표현드리면 이제 또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 부담이 되실 수는 있는데 뭐 원칙은 원칙이니까 어제 기준에 하이닉스가 4번 문자 나갔고 또 HBSP가 3번 문자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기준에 포스코 피처엠이 어제 문자가 어제 문자 안 나왔군요. 그저께 포스코 피처엠이 나갔고 오늘 포스코 피처엠 또 문자 나갔고 어제 기준에 LG화학 문자 나왔고 근데 주력주 문자 다 냅두고 주력주 비중도 낮으신 분들 중에서 그냥 난 변동성 매매할 거야 하고 이렇게 팍 들어가 버리면 그럼 이수학 들어가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겠어요. 이수학 들어가서 수익 내면 되는데 이수학 들어가서 오늘 11% 두들겨 맞을 때 손실이신 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야. 그런데다가 몰빵해서 하루는 기분 좋았다가 하루는 깡통 차는 거 그런 흐름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지금 루닛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인 전략을 한번 설정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목표한 대로의 그 기준대로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러면 개장 초에 눌리고 시초가 돌릴 때 기준이나 이런 수급 범위를 보고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10% 채우기로 했으니 다 채워서 단가를 좀 맞춰놨을 수도 있어요. 혹은 94,000원 매수 평균 단가인데 그 자락을 넘겨서 탄력을 받을 때 그 위에서도 기준을 또 설정해 드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현재 기준에서는 가장 중요시 놓고 보는 부분이 프로그램 쪽이 어찌됐든 어제 8만 주 정도, 8만 주대. 그러니까 8만 주라 그러면 애게 그럴 수 있는데 1230만 주짜리예요. 0.7%입니다. 작지 않아요. 0.7%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에 이제 개인 선호 창고의 키움에서의 매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JP모건에서 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부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특정 창구에서의 매수가 제한적으로 보여요. 뭐 삼성이 있긴 한데 매도 순위에 5위에 안 들어와 있어서 그렇지 삼성에서 분명히 매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 루닛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공격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요? 팔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나 비중이 너무 높은데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른 분들까지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에요. 적절한 비중이면은 뭐 혼란스러워할 필요 뭐 있어? 결론은 마지노선은 정해놓을 거예요. 우리가 매직 계산기 매번 공부하고 그대로 기준을 잡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마지노선 범위는 3%로 더 밀려서 이제 더 밑에서 또 사더라도 또 고점 뚫고 올라가면 위에서 따라 붙더라도 일단은 3%의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가 98,2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1.5%의 기준은 초록 색깔로 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팔려는 거예요, 말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마음대로 설정하세요. 제가 뭐 쫓아다니면서 뭐 쉽게 얘기해서 포스코 퓨전 빼고 2차전 싹 다 파세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오늘 SK 하이테크놀리 대박이야. 뭐 그걸 뭐 내가 어떻게 뭐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어제 오늘 걱정을 좀 했는데 왜냐하면 어제 종목 AS 해드릴 때에 DB라는 종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래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가 없는 종목의 경우에 거래가 터지면 그때 들여다보는 거다. 오늘 갭상승 크게 나오고 우리가 이제 종목 검색에 포착된 게 이제 16%였는데 다행히 전량 정리하세요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어제 네 종목에 대해서 다행히 이제 KGT 선생님께서 오늘 뭐 상한가 수준에서인지 하여간에 정리가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채팅방에 잘 정리했습니다라고 오히려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뭐 너무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차분차분하게 DB 정리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KGT 선생님 그동안 얼마나 심적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럼 결국은 정상적인 종목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루닛도 뭐 누가 비정상적이래? 근데 루닛의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제도 보신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우리 종목을 우리가 폄하할 필요 있어? 다만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검증받아야 될 게 많다. 그럼 철저히 기술적 분석인데 그럼 거래가 철저히 터져야 되는 기준이다. 근데 철저히 터져야 되는 그 기준 속에서 거래 대금이 오늘은 좀 둔화돼 있죠. 그리고 이제 어제 기준에 1,600억 갖고는 모자라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라 적절한 비중. 뭐 진짜 막 몇십 프로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절한 비중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KGT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지금 접속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엠텍 쪽으로 그리고 오늘 기준에 만약 꼬리 달고 내려오면 차익실현 하셨다가 엠텍이 아니라 저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설정을 잡으시는 게 옳다라는 설정 범위를 잡아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루닛의 경우에 마지노선은 36,700원이에요. 나 고점에 팔고 싶어요. 욕심쟁이들 우후후 그냥 아주 어제만 해도 찔끔찔끔 눈물 흘리고 17% 변동이 나온 종목에 대해서 편입하고 너무 손실이 커요. 근데 그 손실이 그렇게 클 수밖에 없는 변동성 종목이니까 어떻게 한다? 그래서 비중 조절을 좀 잘하자. 그리고 쉽지 않지만 좀 분할 매수 관점의 기준도 좀 잘 설정해서 대처하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거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되셔야 되고 지금 이제 현재가 창하고 그리고 매직 계산기를 잘랐어요.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의 문구도 이제는 슬슬 만들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차익 실현 범위가 오지 않게끔 윗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전략을 다른 때쯤 좀 일찍 잡아드렸을 텐데
JP모건에서 매도가 있더라도 개인 선호 창구에서 그 매도가 조금 더 있다라는 거 20만 주씩이나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좀 강세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결론은 현재 기준에 뭐 지금 오전장이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 없이 차분차분하게 대처하면서 수익 최대한 뭐 수익률 극대화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죠?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게. 그래서 일단은 공식적인 문자는 이제 지금 슬슬 만들고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보여드릴 거고, 그러니까 그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이제 보여드리는 부분은 앞으로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를 뭐 만드는 걸 굳이 안 보셔도, 그죠? 만드는 걸 안 보셔도 그러니까 텍스트로 이제 기준 잡아드릴 뿐이지, 뭐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에요. 이런 기준. 이게 일자 차익 실현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바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나오는데, 농담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차익 실현했어요. 41만 1,000원에. 일자 차익 실현 41만 6천 원, 2차 차익 실현 41만 원. 상상을 초월하죠. 이게 올해 들어서 두 번째 매도예요. 전략 매도. 중간에 아무리 흔들리고 뭐해도 안 팔았어요. 팔 이유도 없었고. 그러니까 저런 기준점들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팔아야 될 때는 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여러분들을 파셔야 됩니다라는 기준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가져가야 될 때는 강력하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비중이 높다 보니까 30%씩 되시다 보니까 공포감이 앞서잖아요. 저는 공포감이 안 앞서겠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인데 윤정두가 어찌됐건 매수세 내놓고 그 매수세 냈는데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 평균 단가 95,500원이야. 근데 9만 원이 이탈돼. 공포감이 없겠냐고 저는. 근데 왜 그런 비중을 하여간에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어제 91,000원에 세 번째 문자 나왔어요. 이건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나간 문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10% 비중을 이런 식으로 편입을 하자라고 설정을 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거래만 좀 더 있으면, 또 프로그램 쪽의 매수가 조금만 더 강해지면 신규 편입자 매수도 설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기준은 일단은 거래도 제한적이고 수급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너무 많은 물량을 들어가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손절 가격은 의미가 없죠. 이제는 일단은 목표 주가는 그대로 유지하되 꺾여 내려올 때의 경우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잡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뭐 98,400원, 500원 공방이니까 500원이라고 치고 매직 계산기는 다시 자를 거예요. 잘라가지고 공식적으로 한번 잘라 드리겠습니다. 비중이 원체 높으신 분이 계셔서 이대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6월 1일 평균 단가 94,000원이 공식적인 평균 단가예요. 그죠? 그리고 차익 실현의 기준점 설정 범위를, 이거 예전 이제 날짜도 알려드려요. 정확히 4월 19일입니다. 윤정두는 날짜나 이런 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절대.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4월 19일 오른쪽 상단에 깜빡깜빡 나오죠. 포스코 퓨처엠이 42만 2,500원 찍은 최고점의 날이었어요. 자, 차익 실현의 기준입니다. 차익 실현의 기준 그렇게 하고, 우리는 평단이 이건데 실질적으로 어제 매수 문자가 언제부터 떴어요? 9만 원에서부터 뜨고 98,500원 찍고 차익 실현 단행하신 분들 뭐 단행하시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죠. 자, 1차 차익 실현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의 기준을 잡습니다. 오늘 고점은 99,700원이에요. 누가 들어올렸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개인 선호 창고 매도가 있는 거 보면은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녹화가 다 끝날 때까지 50% 차익 실현, 녹화 끝날 때까지, 그리고 문자가 나가기 전까지 훅 치고 올려서 99,000원대 위쪽으로 또 99,700원을 넘겨놓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아이 좀 수익 좀 크게 내봐야지, 무슨 뭐 코딱지만큼 수익 나면 그거 가지고 되겠냐고. 그죠?
그렇게 해서 98,200원. 그 다음에 마지노선은 96,700원이에요. 에이 난 못 먹어도 고다 라고 하시더라도 96,700원 선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2,700원 수익 나는 거예요. 2.7% 수수료 빼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올라가라고. 올라가라고 기도하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윤정도가 막 사서 들어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 두 번째 기준에서는 1.5%에서부터 뭐 두 번 분할 차익 실현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은 97,700원의 차익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평균 단가 그럼 97,700원이면은 3% 뭐 0.7%는 세금하고 뭐 수수료 나간다고 쳐도 그렇게 해서 요 기준을 설정을 할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금 루닛의 현재가 98,500원에 현재가에서 이제 캡처를 하고요.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저는 96,700원에 차익 실현할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1.5%에서는 보겠습니다. 근데 비중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욕심 같아서는 1대1로 전화 드려가지고 파세요 하고 싶지만 그건 불법입니다.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녹화해드린 부분 활용하시고 나는 생방송을 못 봐요. 녹화도 못 봐요. 그러한 부분은 이제 문자 활용하시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종목인데 어제 기준에 일단 외부에 계신 분들은 9만 원에서부터 문자 사인 종목 검색해서 뜨고 그리고 9만 원에서부터 떠서 98,500원까지 올라와서 차익 실현까지 이렇게 매직 계산기 활용하시면 차익 실현까지 되는 종목인데 예? 그리고 또 매수하시고 나서도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판단이 안 되시잖아요. 지금도 포스코 퓨처 고점 찍고 밀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판단이 안 되시잖아요. 좀 이따 포스코 퓨처 녹화를 해드릴 거라고. 그래 결론적으로는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하셔서 궁금하실 때 질문 주시면 돼요. 궁금하실 때. 그러면 바로바로 제가 확인을 못할 때는 연락 취하셔서 내 거 좀 빨리 봐주세요. 나 이거 마음이 급한데 그럼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겠죠. 1대1로는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전체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면 무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비중이 높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1차, 2차 차익 실현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 내 맘대로 할 거야 하시면 안 돼. 마지노선은 꼭 지키셔야 돼요. 마지노선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분하고 그리고 매직 계산기 부분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해드리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선호창고 기준에서의 키움에서의 매도 부분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하여간에 파란 색깔로 설정해 놓은 원체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그 기준을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해서 대처하겠다. 이 기준인 거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대처의 기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닉 같은 경우에 전일 어떤 흐름이었는지를 같이 한번 놓고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루닛의 기준에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루닛도 그렇고 윤정도가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같이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뭐 대처하고 이렇게 좀 뭐 편안하게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도 라이브 방송 뭐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야 이거를 뭐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부터 해서 막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죠? 복잡하고 힘들시고. 결론적으로 루닉 같은 경우에 6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매매 신호를 드린 거예요. 매수장 기준에서는 사실상 루닛은 지금 펀더멘털적으로 성장성은 돋보인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지금의 주가를 타당성 있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 아니다. 루닛 들어가면서 와 이거 되게 싸다. 저평가라 들어갈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루닛의 경우에는 고평가라는 거예요. 다만 이슈가 불거져 있고 루닛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료용 AI죠. 그쪽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의 기준점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의료용 AI 실적에 대한 기대 요인, 이거는 지금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다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데 반도체 종목 중에서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슈 부분이 겹쳐지는데 보시면 어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같은 로봇주, 뭐 AI 관련주 이런 기준에서도 엔비디아가 터져 있으니까 그 이슈 범위에 같이 움직이는 거고, 거기에 수급이 뒷받침돼야 시세가 분출이 되는 거고, 그런 맥락의 기준을 잘 이해하고 대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 결론적으로 루닛의 흐름은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를 해야만 된다는 거. 그래서 5월 11일 같은 경우에도 69,000원 또 73,000원 이런 흐름이 나오더라도 와, 저기서 샀으면 지금 대박이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철저히 그냥 기술적으로 거래가 터지고 변동이 나올 때만 한 번씩 들여다보는 종목으로.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만 그 변동성 종목의 흐름으로 놓고 봤는데, 수급이 1230만 주짜리 종목 기준에 수급이 적지 않게 들어오더라. 0.7%라는 거는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의 0.7%면요 500만 주예요. 500만 주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물량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정해서 놓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 이제 5월 11일 이후에 거래대금은 선행 또는 동행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6월 1일 같은 경우에 진입 시간이 9시 19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실 때는 96,6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89,600원. 89,600원에 우리는 편입의 설정 범위가 잡혔고, 그죠? 그리고 나서 92,200원, 그리고 나서 91,100원, 시초가 대비해서 들어 올리고, 장중저점 대비해서 들어 올리고, 고점 계속 넘기고, 그러면 따라 붙는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게 92,700원, 1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VI에 들어가요. 93,000원. 그죠? 그러고 나서 이것이 98,500원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96,000원에도 우리는 96,000원에도 14%, 15%이 기준에서도 이건 얼마야? 95,500원? 3.6? 이게 좀 언제 거야? 섞여 있나 본데. 잠시만요. 이게 그래서 캡처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게 13.96이죠. 아마 제가 자른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욱할 뻔했어 또. 근데 제가 자른 거야. 욱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13.96이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 일자가 이제 가려진 거야. 그러니까 캡처할 때 저도 주의해서 해야죠. 어찌됐건 이 기준에 15.87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15.99까지 따라 붙어요.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최대 10%,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15%. 근데 저게 지금 보시면은 거래대금 9위, 프로그램 순매수 9위 뭐 이런 식으로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거래대금 9위도 아니다. 3, 6, 7위야 7위. 엄청난 거죠. 거래대금 7위면. 그래서 루닛의 설정 범위를 잡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여기서부터는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5%로 들어가는데 95,500원에 차익 실현 신호 나오잖아요. 그럼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5%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5% 들어가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편입해서 10%로 가겠습니다. 그거는 거래가 터져 있고 프로그램 쪽에 들어와 있으니 그 부분을 확인해서 대처하겠습니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루닛의 경우는 맨 처음에 매수 문자 나갔던 부분의 기준을 이렇게 보시면 96,000원. 그죠? 96,000원. 굉장히 높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 뭐라고 써나요? 10%까지 확대할 수 있다. 그럼 5% 비중을 들이고 첫 번째 2.5를 샀으면은 따라와야죠. 다른 분들까지 불편해지면 안 되잖아. 근데 저기서 덥석? 나 여기서 한번 손해 만회해 볼래. 나 수익 좀 한번 대박 내고 싶어. 그게 덥석 사버린단 말이야. 얼마나? 아이고 30%를 사버리셨단 말이야. 평균 단가가 95,500원에. 아직까지도 5%잖아요. 그죠? 여기서 갈등을 한 거예요. 추가 편입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프로그램 계속 들어오는데 주가가 너무 밀려. 너무 밀려요. 근데 전일 대비해서는 여전히 강세야. 그래서 최종 판단은 기술적 분석 이렇게 다 해드리고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 일단 어찌됐건 11만 4,800원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다. 근데 뭐 그거야 목표치이고 중간에 뭐 음봉이 떨어지거나 추세가 훼손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차분하게 대처해보자. 그러고 나서 결론은 2.5%인데 이제 추가 편입할까요 하셨을 때 정중앙 선생님 추가 편입 드렸는데 로스코 걸어놨고 또 잘려버리시고 안타깝게. 그리고 최고대박 선생님께서는 95,500원이신데 비중이 너무 크셔가지고. 근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그냥 가지고 계세요였죠. 막연히 가지고 계셔요가 아니라 추가 편입합니다. 다만 최고대박 선생님은 추가 편입하지 마세요 일단은.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평균 단가 94,000원 1.5% 차이니까 30%에서 더 확대하셔는 안 됩니다. 이거는 최악의 경우는 오늘 정리를 하더라도 유지하시고 오늘 봅시다. 전일의 기준에서는 나쁜 흐름이 아니에요. 꼬리가 달렸고 우리가 종목 검색기에서 나온 그 수식대로 진입 차익 실현 그건 1차적인 부분. 또 추가적으로 문자 나가서 추가 편입을 했다고 쳤을 때 손절할 거냐 가져갈 거냐의 고민을 윤정도는 10%까지 채우기로 했었으니까 7.5까지 채운 거고, 오늘 기준에서 추가 편입 여부는 거래도 좀 제한적이었고 또 자칫 비중이 너무 확산될 수도 있어서 멈춰드린 거예요. 지금의 위치도 사실상은 저는 얼마로 잡는다 그랬어요. 마지노선 3%로 잡는다 그랬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보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거래는 제한적이지만 키움 선호 창고 개인 선호 창고 키움에서 20만 주의 매도가 있고, 그리고 거래도 그렇게까지 뭐 나쁜 거래는 아니에요. 나쁜 거래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고점 넘기면 오히려 한 단계 더 거래가 터져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여유롭게 3%로 열어놓겠다. 어제는 괜찮다 오늘 갑자기 막 그냥 공격적으로 팔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열어놓겠다 했어. 난 분명히 비중 7.5%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루닉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전일 기준의 1분봉에서 이런 흐름 속에서 이것도 루닛이 아니죠. 이거 원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예, 이거 지금 원고 빼겠습니다. 이거 지금 빨리 체크해가지고 빼놓으세요. 이거 포스코 퓨처엠에도 4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 방송하다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분명히 빼놓는데 그게 섞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이게 맞죠. 이게 여기서 91,800원에서 세게 좀 들어올려 주길 바랬는데 못 들어올렸고, 종가가 하여간에 92,000원이었고 개장 초에 조금 휘청휘청했고, 결론적으로는 루닛의 이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서의 거래대금, 저 거래대금을 주봉상으로 넘길 수 있다 없다, 넘길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한다. 갭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자. 이 가격의 기준이 이거고 일봉에서는 이 기준이다. 그럼 요거 그대로 참조하셔서 대처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이제 저 차트 부분을 자르고 보여드리고 할 텐데, 일단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시란 말이에요. 오셔서 제발 요 기준을 잡아서 같이 수익 내시자는 거예요. 윤정도가 겸손 떨고 그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지금 계좌 수익이 얼마예요? 전화 와서 물어보는 게 항상 그거예요. 수익 잘 나요? 수익 미친 듯이 잘 나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수익 뭐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잘 나오지 않아요? 전화하세요. 전화하시고 지금 가급적 그 시간 줄여가지고 한 방에 올리려고 했는데 또 압축해야 돼. 300메가 좀 넘겼어. 그럼 차트까지 다 자를게요. 그러고 나서 포스코 퓨처엠 전략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LG와 포스코 퓨처엠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루닛 포트폴리오 포함도 안 돼 있어요. 오늘 시장 0.8%의 강세입니다. 우리 계좌는요 1.2%에 벌써 수익입니다. 1.2%에 짜증스러운 눌림폭의 흐름, 지난달 말 대비해서 지금 IT가 이렇게 강한데도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오늘 좀 눌려져 있는 부분, 또 자동차가 3주째 이렇게 눌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계좌는 5월 말 종가 대비 1.2%의 초강세 흐름입니다. 전혀 못 움직일 것 같던 2차 전지에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상당한 탄력을 줬어요. 우리는요 50% 이상의 비중에서 25%를 줄여놨는데, 그 줄여놓은 가운데 에코프로는 쳐다도 안 봐요. 분명히 쳐다도 안 본다 그랬어요. 80만 원의 차익 실현한 거예요. 처음부터 뭐 못 들어가고 수익을 못 낸 게 아니라 5월 달 기준의 포트에서도 5.2%입니다. 5월 한 달 맨날 어제 가입할 걸,
그런 후회 좀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만기 되신 분들 연장 기준에 오늘 오후장에 이벤트 할 거예요. 우린 이벤트가 뭐예요? 우린 이벤트가 가격 인상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장 좋으면 가격 확 올려버리죠. 농담이 아니라. 연장 이벤트 가격 다 올릴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문자 발송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기자들 연장하셔야 될 분들은 빠르게 그냥 연장하시고, 지금 장 좋고 좋을 때 연장해 두셔야지, 또 장 흔들리고 막 이러면 머리 아파 나 혼자 해볼까 하다가 또 계좌 박살이야. 아시잖아요. 그거는 서로가. 혼자 해서 그렇게 되실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이런 종목 진짜 사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꾹꾹꾹 채워드리는 게 그게 전문가의 역량이라고. 저 종목군들 좋은 거 누가 몰라요. 5월 달에 오늘까지 해서 5% 수익이라 그러면 계좌 수익 5%라면 다들 부러워할걸요. 2차 전지 싹 다 물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피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4월의 기준의 계좌, 4월 기준의 계좌 얼마야? 11%? 깜짝 놀랐나? 110%인 줄 알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죠? 그리고 저것도 겸손 떨어지지. 왜? 4월 20일 날 40만 원대 차익 실현하고 이런 종목군들 80만 원대 차익 실현한 거, 그거 그 가격으로 설정하면 계좌가 어떻게 11%입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이지. 근데 이제 여기에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편입해 놓고 이건 안 건든다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6월달 포트 같은 경우에 뭐 5월도 마찬가지고요. 단 한 번도 매매를 안 했다는 가정이에요, 이게. 그리고 6월달 포트의 경우에도 현재 기준에 여기 포함 안 된 게 뭐예요? 누닉 같은 종목군들 편입 안 돼 있죠. 편입 안 돼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계좌 수익만 놓고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작년 7월 이후에 단 한 번도 시장 대비해서 계좌 수익률이 낮아진 적이 없어요. 그죠? 올해 들어서는 계좌 감히 말씀드리면 100% 이상 더블이라고 얘기합니다. 매번 전화 와서 수익 잘나요? 앞으로 수익 잘 내주나요? 그거 내준다고 한다면 그거는 불법이에요. 근데 수익 잘났습니까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되지. 뭐라고? 우리 전화 받는 분들도 뭐라고? 올해 더블 났을걸요? 왜? 현대차, 하이닉스, LG와 그 세 개만 놓고 보더라도 1월달 걸로 볼까요? 이거 3월달 거고요. 그리고 2월달 포트의 기준이고요. 2월달 뭐 난리가 났었죠. 비중 확장하고 1월달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굉장한 겸손을 떤 수익률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1월 이후에 하이닉스, LG와 현대차만 가지고 계셨어도 계좌 수익은 30% 이상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2차 전지는 1월 26일 날 포스코 퓨처엠의 14.33% 폭등 이후에 연출이 된 거야. 2월 1일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10조짜리가 하루에 8% 올라온. 그리고 2월 7일 날 에코프로가 그때 시가총액 2조뿐이 안 했어요. 2,200만 주, 2,500만 주? 지금 2,660만 주예요. 근데 2,500만 주 수준인 에코프로가 하루에 22.71%. 근데 그 수익 하나도 여기다 안 넣어놓고, 또 SM의 104,700원 전량차익 실현에 그 수익도 여기다 안 넣어놓고,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 이 스토리는 아셔야 돼. 주식은 몰라도 이 스토리는 아셔야 돼. 하이닉스, LG와 현대차 세 종목만 갖고 있어서도 올해요 30% 수익이에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그거 못 갖고 계시죠? 윤 정도는 그거 갖고 있으라 그래요. 안 갖고 있으면 강퇴시켜요. 유료도 다 내쫓아버려요. 농담이 아니라 자꾸 주력주 주는데 엉뚱한 거 사놓고 나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망한 분위기 흐트러뜨리면은 제가 내보내야지. 저 몰빵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갑시다 했는데 그걸 마인드 컨트롤 못 하시면은 그럼 제가 내보내야지. 다른 분들까지 흔들리잖아. 아이고 나 예를 들어서요. 아이고 나 이거 지금 이수학 샀는데 마이너스 10%. 내가 언제 사라는 적이 어딨어. 어제 좋다고 그래서. 아니 시가총액 규모에 대한 범위를 설정해드린 거지. 그럼 뭐 몇 프로예요? 5%면 손절하고 또 봅시다. 아니 나 50%예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감당이 되냐고. 그 어느 날 갑자기 나 이거 몰빵했는데 대박 났어요. 그 무슨 분위기냐고. 같이 계신 분들까지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포트폴리오 하이닉스, LG와 현대차입니다. 시가총액 3위, 5위, 7위 종목에서 초대박 났습니다. 이거면 되는 거야. LG화학 박수 치자니까 박수야. LG화학 농담 아니라 박수. 삼성 SDI하고 순위가 다시 바뀌었잖아요. 5위로 올라왔단 말이야. 어제 그저께 6위였어. 동네 창피하게. 과도하다 그랬죠.
오늘 한 방에 5위로 올라와서 우리는 그럼 위안을 잡을 수 있잖아요. 아 얘가요 개판에 못 올라가요. 아 나 미치겠어요. 아 그런 표현하지 말란 말이지. 왜? 시가총액이 6위에서 5위로 올라갔는데 그럼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하다는 얘기인데 다른 종목보다 월등히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그게 힘들어? 아 현대차가 어제 유튜브에서 떡락이라는 거 떡락. 현대차 떡락이에요? 5% 6% 빠진 게? 어? 그죠? 시가총액이 왜 이렇게 됐지? 아 깜짝 놀랐네. 아유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를 이거 헷갈린 거야. SDI하고. 그 시가총액 5위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지? 왜 5조나 차이 나지 순간적으로? 근데 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내려와야 돼 밑으로. 얘는 유통 물량이 없어서 유지가 되고 있을 뿐이지 얘가 개뿔이나 뭘 줬다고 얘를 사. 실적에서 뭐가 있어? 성장성만 있는 거지. 유통 물량이 없잖아요. 대주주하고 외국인 지분 빼고 나면 뭐 기관 지분까지 빼고 나면 개인들이 얼마나 갖고 있어요. 그냥 결론적으로 이 시가총액 순위는 다 바뀌어야 돼요. 이 종목군들만 갖고 있어도 30%인데 결론은 우리는 뭐 SM 뭐 24만을 팔아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 뭐 2년 이상을 갖고 왔던 종목이고 그리고 2차 전지에서 포스코 퓨처만 갖고 있어서도 더블이에요. 계좌 수익 최소 50% 이상인 거예요. 예? 얘 주력이었으니까 주력이고 지금도. 근데 우리는 에코프로까지 다 샀잖아. 에코프로의 전략까지 싹 잡아냈잖아요. 그것도 60, 80만 원의 전량차 액션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들어가서 또 78만 원, 9만 원대 전량차 액션을 하고 그 다음 또 들어간 거는 이제 손절하고 그 다음 두 번 다시 안 보죠. 응? 왜? 거래대금이 개뿔이나 어제 얼마 터진지 아세요? 어제 거래대금 1,700억. 에코프로 BM 1,600억. 2조 6천억 터지던 애가.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한 거고 포스코 퓨처엠은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거래대금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1조 2천억 터지던 애예요. 근데 1,000억으로 급감한 게 아니라 거래가 조금 수반된다면 5천억.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 3위, 4위, 2위. 그러니 행복한 거지. 루닛이 너무 많이 밀리네. 예. 어찌됐건 문자가 나간 이후의 흐름이라서 뭐 비중 높으신 분 차익 실현을 뭐 덜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마지노선은 제 기준에서는 마지노선은 뭐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포트폴리오 전략 있잖아요. 그건 이제 어차피 비중 다 올려드리고 알려드리고 해야 되잖아. 6월 비중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 그죠? 퓨처엠 아쉬워요. 15%에서 10%로 아까 보니까 우리 로키 선생님 80% 갖고 계셔. 전략 잡아드릴 테니까 향후에는 그렇게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만약에 포스코 퓨처엠을 방안해서 이렇게 강조드려서 그나마도 퓨처엠이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에코프로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물론 시장 좋으면 돌려진다라고 기대를 하지만 어떻게 할 뻔했냐고.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5만 원 가려면 얼마나 버겁겠냐고 얘가. 1조 터지던 애가 거래대금이 하루에 200억 터지고 앉아있으니 15만 원 걸려면 이게 그냥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이 루닛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확대되는 것도 아니고 JP모건에서 매도 특정 창구 매도가 있지만 주가는 강세를 띠고 있고 오히려 그리고 수급이 누적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 외국인 쪽이다 그러면 뭐 공매대차 상한 부분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준에서 주봉의 흐름, 거래대금의 흐름 그 부분을 4거래일인데도 거래대금이 굉장히 빵빵하다. 그래서 막 그냥 급하게 서둘러서의 그 설정 범위가 아니라 차분차분 대처하면서 이 기준으로 설정을 하자. 요 방송화면 다 잘라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 차트 부분을 이렇게 똑같이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래대금 부분은 이제 오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건 다 넘긴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본입니다. 이거 넘기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오늘 4거래일 만에 주봉 기준에 4거래일 만에 이 거래대금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 거래대금만 형성된다면 그렇다면 땡큐한 거예요. 다음 주에 거래대금만 형성된다면. 거래대금은요. 형성될 가능성은요. 지금의 시장 분위기, 지금의 IT 분위기, 지금의 AI 쪽에 관심도라고 한다면 뭐 형성될 수 있어요. 근데 형성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해서 무조건 쥐고 가는 거는 아니라고 그랬죠. 차익 실현 할 자리에서는 해주고 그리고 그 추정을 가지고 무리수를 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2차
라인을 설정을 하고 대처를 하지만 그걸 마지노선으로 거기서도 오기 부리고 더 들어갈 뭐 이러진 않을 거예요. 뭐 프로그램이 뭐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뭐 최소 0.5% 6만 주 이상 막 10만 주 이렇게 들어오면 그때 좀 고민을 해볼까. 지금의 기준에서는 일단 뭐 차익 실현하자. HP, SP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HP, SP는 저점에서 1.5% 돌리면 또 변동률에 따라서 2% 돌리면 그러면 추가 편입의 기준, 신규 편입자 없으신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유지하면서 대처하자는 거예요. 왜? 지금 IT의 대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2차 전지 날라가지. 에이, 무슨 2차 전지 날라가. 2차 전지는 포스코 그룹주에 국한되어 있는 흐름으로 놓고 보는 거고, 포스코 그룹주들의 거래 대금도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 우리가 갖고 있긴 합니다만, 포스코 퓨처엠의 기준에서도 결론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 대금이 1조씩 터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죠? 뭐 물론 1조 터지면 뭐 10% 이상 올라가겠지만요. 아주 뭐 엄청나게 시장을 견인할 그 흐름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마어마한 거래가 형성되기 전에는 좀 조금은 방어적으로 대처를 하고, 대신에 이제 IT 쪽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열일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들의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를 대처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월봉의 기준에서 잠시만요. 루닛의 주봉 그리고 월봉 월봉 기준에서 장악형이 떠 있죠. 그리고 일봉을 맨 위로 놓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일봉부터 그러면 좀 자를게요. 일봉은 4월부터로 이제 자르는데, 이 일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전일 기준에 설정을 해드렸잖아요. 거래가 실리면 된다. 거래 대금이 실리면 된다. 1,000억. 근데 지금의 기준은 이제 1,000억이 실릴 거냐라고 했을 때 100만 주는 뭐 실리니까 그러니까 최소 범위를 이제 1,000억의 기준을 설정을 한 건데, 어이구 96,400원까지 내렸네. 안타깝지만 일단 제로 베이스로 설정합니다. 96,700원이 정리 범위였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문자가 나갔어요. 문자 나가기 전에 좀 고점 돌파해서 좀 편안하게 가질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결국 뭐 그게 안 돼 버렸네요. 안타깝지만 일단은 정리해 놓고 그러고 나서 다시 들여다 보시는 걸로. 지금 뭐 96,000원대 공방을 하고 있어요. 그 기준은 서로가 지키시자고요. 네? 됐죠? 또 지금도 또 이제 뭐 마지막 또 질문을 드려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예 난 가져갈 거야. 야, 일봉으로 보니까 꼬리 저만큼 달린 거 그걸 뭐가 무섭다고 파니? 그러고 나서 또 월요일날 급등 나면 거봐 대박이지. 그랬다가 결국은 이런 종목의 변동률에 꼬리가 달렸는데 안 팔고 가져가다가 한 방에 또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못 파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윤종도 욕하는 거지. 이따구 종목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내려올 일은 없는데 지금 기준에 뭐 이렇게 내려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얘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뭐 이수학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수학 같은 경우도 오늘도 더 크게 갈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결국은 뭐 분할 상장한 쪽에서 상한가 풀리고 미끄러지다 보니까 이수학의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 나온 거죠. 그 시가총액이 그들이 이제 인적 분할 이전에 1조 1,000억에서 좀 오늘 뭐 장중 고점 찍을 때 원체 높게 형성돼 있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밀려 내려왔어도 1조 5천억이에요. 1조 1,000억 대비 40%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 나온 건 당연한 거고, 이익 하는 거지 이익. 예? 꼬리 달릴 때 안 팔면 예를 들어서 이수학도 펀더멘탈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때 꼬리 달렸는데 아이 뭐 냅두면 더 갈 텐데 뭐 그 갭상승 나니까 아이 좋아하고 있는데 하는 사이에 꿍 하고 미끄러져 버리면 이거는 뭐 여기서 파세요라도 못 판다고. 미련을 가지고 끝까지 가죠. 더 산다고 막 더 사요. 오기 부리고 안 돼. 그래서 룬이 또 아쉽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프로그램이 더 들어오거나 거래량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15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월요일날 수반될 것으로 보여진다면 또 들어가더라도 일단 우리는 전부 다
정리된 것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어?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요 기준의 차트 요 설정 범위를 다시금 보여드립니다. 아쉽네, 아쉬워. 일단 설정 범위가 96,700원 요 기준에서 저는 제로 베이스로 잡고 문자를 뭐 다시 매수를 잡든 할지라도,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질문 주세요. 순간적으로 황 치고 내려가갖고 나 이 정리 못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질문 주세요. 그러면 다시 또 분봉 보면서 또 수급 보면서, 그러시면 뭐 방금 형성된 분봉의 전저점 부분이 이탈되면 그러면 정리하십시오라든가 설정을 잡아드리겠죠. 공식적으로는 이제 다 정리된 걸로 끝내겠습니다. 그건 약속을 한 거니까. 아쉽더라도.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손을 놓으려고 그러면 아쉽고, 그러다 보면은 현금이 없어서 살 종목은 못 사고, 그죠? 지금 뭐 또 종목군들 한번 싹 정리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돼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오히려 백화점 돼 있는 것보다는 로키 선생님처럼 그냥 한 종목에 집중돼 있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그 집중돼 있는 종목이 엉뚱한 거면 또 큰일 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집중돼 있고 마인드 컨트롤이 되시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한 종목도 낸다 그랬잖아요. 뭐 삼성전자든 이런 종목 한 종목만 갖고 와도. 그리고 엊그저께 뭐라 그랬어요? 지금 딱 한 종목만 가져간다면 저는 현대차 더딘 것 같지만 그쪽을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기준점만 명확하면 되는데, 80% 사놓고 이제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난리 난 것 같아. 난 맨날 피는 물이에요.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지 뭐. 어떻게 감당하겠어? 무조건 분산 투자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종목이 적을수록 수익은 높아요. 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종목을 갖고 있는데 오버슈팅이 인식이 돼서 차익 실현을 하셨어요. 뭐 포스코 퓨처엠도 뭐 상황 봐갖고 뭐 예를 들어서 차익 실현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그 여유로움을 가지고 또 현금을 여유롭게 가지고 계시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군의 기준에서 적절하게 또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하여간에 씁쓸하네요. 씁쓸해. 결론적으로 이 흐름이 씁쓸한 흐름이 돼버립니다. 점점 어마어마한 수익을 좀 기대해 보는데, 근데 주봉이나 월봉, 일봉 다 보시면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기준점만 지키자라는 설정 범위에서 들여다보다 보니까 일단은 뭐 약속한 것처럼 정리합시다 이렇게 해드린 거고, 실질 목표 주가는 월봉에서 보면 어때요? 여전히 뭐 나쁘지 않죠. 자, 이렇게 하고 재편입 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설정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열어두시고, 일단은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제로 베이스입니다. 녹화까지 하고 있는데 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뭐 이럴 수도 없고, 그죠? 요 기준에 거래량만 터져도, 요 앞부분에 요 거래량만 터져도요 충분합니다. 뭐 여기까지 터지면 더더욱 좋죠. 근데 이제 거래대금 부분이 월등하기 때문에 뭐 줄 2개 그만 뭐 하겠어요. 하나만 거놔도 충분하다. 그리고 요 매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계산해서 11만 4,800원입니다 라고 이제 설정을 드렸는데, 충분히 이번 달 기준에 그러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월봉은 추가적으로 안 잘라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월봉 뭐 굳이 자를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주봉의 기준인데, 여기서 사실은 뭐 저는 하여간에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으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수급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 4만 주가 들어온다든가, 개인 선호 창고가 계속적으로 월등히 매도가 형성된다든가, 뭐 거래량에 조금 더 탄력을 준다든가, 오히려 고점을 넘기면 고점을 넘기는 기준에서도 따라붙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설정해 드립니다. 5%면 60만 주에 6만 주, 6만 주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거나, 그럼 어느 가격에서든 삽니다. 밑에서건 위에서건. 두 번째 기준은 앞전 고점 넘기면 삽니다. 아시겠죠? 앞전 고점 넘기면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거래가 터진다면 5만 주
그리고 이것에 70%인 35,000주 터지고 돌리면 따라 붙는데, 그러면 벌써 이미 주가는 98,000원, 10만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현재 기준에서 이렇게 소나 모멘텀 차트가 횡보 기준이 나오다 보니까 벌써 꺾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크로스 나오고 그리고 영선을 재차 돌파하면은 추세 범위는 우상향으로 돌린다. 다만 거래가 있어야 신뢰도가 있다. 아시겠죠? 뭐 보면 쉬워요. 굉장히 쉽죠. 중립으로 그려드릴게요. 왜냐하면 거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예. 또 프로그램은 매도했었나요 여기가? 어쨌든 그래서 이 정도 범위를 중립의 범위의 기준에 설정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여기 꺾여 있잖아요. 차익 실현이지. 예전에는 이 교육을 했었어요. 캔들 교육도 하면서 거래대금이 아닌 이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에 대한 교육. 꺾이지 않았습니까? 전략 매도지 뭔 미련을 그렇게 갖습니까? 크로스 나오면 정리한다고 그랬잖아요. 크로스 나왔잖아요. 데드 크로스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 다음번에 완전히 데드 크로스로 연동이 된 기준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때는 빨간불이고 또 고점에서 음봉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생각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냐면 올라가는 각도가 이렇게 됐다가 그 각도가 기울기가 뉘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얘는 벌써 꺾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횡보해도 계속 내려가요. 계속.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 횡보를 하다가 그럼 멈춰져 있겠죠? 그러다 돌리는 순간 이제 꺾이고 크로스가 나오는 거고. 저 흐름 범위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를 이해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이 좋은 시장의 흐름에서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걸 본단 말이에요. 뭐 5일선을 이탈하면 차익 실현하시고, 기준 설정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 자락에서 5일선이 뭔 의미가 있어요? MACD 오실레이터라든가 아니면 소나 모멘텀 차트를 보면서 기울기의 흐름을 놓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살짝은 꺾여 있죠. 크로스 나오고 영선 위로 탁 돌려주면 그때 거래가 수반될 때에는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낼 수 있다. 이런 기준인 거예요. 하여간에 저는 제로 베이스예요. 분명히 문자도 나갔고 차익 실현의 문자가. 그러면 미련 안 두고 1.5에서부터 정리하신 분들은 87,700원 3%대 수익, 어제 들어가서 오늘 3% 적진 않아요. 그 수익을 내신 거고, 저처럼 미련을 갖고 아쉽네 하셨던 분들은 뭐 2% 수익에서 정리가 끝나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편입을 설정할 수 있죠.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질문을 주세요. 저 순간적으로 출렁해갖고 3% 못 팔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얘기하겠죠. 분봉에서의 저점, 그러니까 96,000원이 이탈되면 그때는 무조건 정리하셔야 됩니다. 계속 저점 낮아지는데 계속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루닛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포스코 피추엠의 전략을 설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 홈페이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피추엠의 기준은 80만 주 12시 전에 그럼 150만 주 가까이 실릴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공시 내용이 수주 공시인가요? 뭔가요? 무슨 공시죠? 보도에 대한 해명, 풍문, 재공시, 미확정, 이건 뭐 상관없죠. 5월 4일자 거, 그러니까 큰 내용 아니고, 조만간에 이제 포드사 관련해서도 공시를 하겠죠. 그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오셔서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번거로우시겠지만은 고쳐주세요. 4% 넘지 않나요? 5% 아닌가? 하여간에 뭐 중간중간에 보셔가지고 변동이 나오면 좀 고쳐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거 언제 고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지 내용에 올려드리자니 채팅방 좀 중간중간에 활용을 하세요. 이게 올려준 게 10시 반인데 1시간이 넘었는데, 물론 뭐 다른 업무도 하시겠지만은 가급적이면 바꿔주시면 더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전략 올려드립니다.